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보수 정당의 대표 국민의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대표, 바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3일 내란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사과는커녕 뻔뻔한 자태를 드러내더니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냐는 말까지 나오고 급기야 공개 회의장에서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2월 3일 내란 사건 이후 1년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반등 없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장동혁 대표 체제는 출범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선수 교체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당 안팎의 위기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대표의 리더십과 대국민 메시지가 여전히 12월 3일 내란 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불만. 둘째, 당내의 권력 구도와 계파 갈등의 피로감. 셋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공학적 공포입니다. 첫째의 내용으론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을 맞아 비상 상황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당시 권력의 선택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최소한의 반성 정리도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죠. 불법이다 아니다, 내란이다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단어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지지층들이 듣고 싶은 건 법정 공방의 세부 쟁점이 아니라 집권 세력이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분명한 방향인데 이 부분이 여전히 흐릿하다는 겁니다. 둘째 내용으론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대표 비대위를 반복하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실제 현실 정치에서도 국민의힘은 2020년 당명 변경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만 10번이 넘게 꾸려졌고 당대표 임기를 채운 사례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 한동훈 대표 등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도부가 1년에서 1년 반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는 일이 반복됐죠. 이런 흐름을 정리한 기사도 있습니다. 셋째 내용으로 당내에서는 내년 2월 지방선거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월 위기설이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공천이 시작되면 수도권과 PK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 간판으로는 못 나간다는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고 그 순간 지도부 교체 또는 비대위 전환 카드가 다시 꺼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이후 계속되는 비대위 조기전대의 소용돌이를 겪은 바 있죠. 이 와중에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 조갑재 씨가 장동혁 체제로는 내년 지방선거 어렵다고 하고 감독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야구로 치면 시즌 시작한 지 몇 경기 되지도 않았는데 해설자가 공개적으로 이 감독으로는 가을 야구 어렵겠는데요? 라고 말해버린 셈이죠. 이런 메시지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보수 진영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위기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2월 3일 사태 이후 책임 정치에 대한 질문, 5년 동안 이어진 잦은 지도부 교체와 비대위의 피로감,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불안이 한데 묶이면서 또 비대위냐 또 선수 교체냐라는 자조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없는 불안감이 커진다는 점이죠. 믿을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정치 전략은 집권 세력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위기감 속에서도 강성 지지층 결집과 이념 대결 구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튜브 출연과 발언이 잦고 윤어게인이라는 상징적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리가 맞았다 흔들리지 말자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화면과 실제 여론 사이의 괴리감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문제점은 장 대표가 이 유튜브 세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당의 메시지와 전략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만족시키는 정당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서 터져나온 게 바로 윤한홍 의원의 폭탄 발언입니다. 그 발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다. 단순한 수위 높은 비난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윤한홍 의원의 발언은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자기반성 프레임과 윤어게인과의 선긋기 그리고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된다, 정치적 절연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이죠.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찐 친윤이 더 이상 윤어게인을 옹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윤어게인 노선과 거리를 두는 역할을 주로 초선 소장파가 맡았다면 이제는 당의 주류 중진 그룹에서도 이 노선으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거죠. 비슷한 장면은 자주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2곳만 건지고 15곳을 내주며 참패했을 때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과 색깔론 막말 정치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당시에도 정권 심판론만 외치다 유권자에게 먹고 사는 문제와 상식에서 멀어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를 향한 비판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장 대표 측 논리는 핵심 지지층을 굳건히 결집시키고 그 위에 중도층을 얹겠다. 집토끼부터 잡고 그 다음 산토끼로 가겠다는 논리고, 비판 측 논리는 집토끼 지키려다 이미 집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윤어게인 노선에 머무르는 한 중도층은커녕 기존 보수층 일부도 다 떠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PK 쪽에 기반을 둔 의원들과 차기 광역단체장 후보군 입장에선 윤어게인은 선거 포기 선언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거운동하며 쌓아온 지역 기반과 인지도 정책 브랜딩이 지도부의 한 번의 감성 발언과 한 번의 유튜브 출연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죠. 더 나아가서 비대위 설계도 이미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9개월 만에 물러나고 비대위로 전환된 사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몇 달 만에 다시 비대위 새 지도부 논의에 들어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례를 잘 아는 당내 실세들 입장에선 여론이 이렇게 굳어지는 순간 비대위 한 번 더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냉정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산의 출발점이 바로 장동혁 대표의 12월 3일 메시지와 윤어게인을 끝까지 고수하는 여부인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강성 지지층 결집과 이념 전쟁으로 선거를 치르려 하고 당 안팎의 상당수는 이미 검증된 패배 공식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지도부 흔들기, 선수 교체론, 비대위설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공천 시즌이 시작되면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 간판으로 나가서 떨어질 바에야 차라리 지금 지도부를 바꾸자는 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장 대표 개인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크겠지만 당 전체로 봐도 득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또다시 비대위를 띄우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의 진짜 리더는 누군가? 라는 근본적 의문이 생기고, 이는 곧 정책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며 불신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빠진 것 없이 퍼펙트하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대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기면서 내란 동조정당 의혹이 있는 현재 시점 국민의힘은 큰 위기를 맞은 듯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3일 내란 사건 이후 1년 동안 사과 없는 장동혁 체제에 대한 당내적으로 당외적으로의 불만과 원조 친윤인 윤한홍 의원의 폭탄 발언이 갖는 정치적 의미, 그리고 또 비대위냐라고 불릴 만큼 잦은 지도부 교체의 구조적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국민의힘 리더십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내란 숙의 윤석열과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다수의 중도 유권자와 미래 세대를 향해 있는지, 어딜 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국민의힘 답답한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노선과 어느 지점에서 선을 긋느냐, 그리고 당이 비대위 공화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시스템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뿐 아니라 향후 한국 보수 정치의 지형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내란 동조정당 국민의힘은 청산하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표면상 드러나 있는 이슈를 통해 그 안에 있는 팩트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속에 있는 알맹이 팩트를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